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호수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법무장관한테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이죠. 2021년 6월, 작년 6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지금 뭐 대략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임기는 2년이죠. 원래는 내년 6월까지 했어야 되는데 10개월 정도 만에 사퇴했다. 출입기자단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이제 검수완 박과 관련해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 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금 이 시점에 검찰총장을 내놓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책이었냐. 물론 본인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가 이렇게 해서 검찰 구성원들의 희생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은 여기서 검수완박을 거두어 드릴 것 같지 않습니다. 장벽에 부딪혀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거두어 드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퇴 이 하나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이미 산만한 파도가 검찰을 덮쳤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날 방법은 별로 없다. 그리고 희생을 최소화할 방법도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김호수 검찰총장은 투트랙을 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서 대장동 수사 등등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죠. 이런 것들 앞으로 사실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죠. 이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에 사실은 남은 수사를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 매듭 짓지 못하면 최소한도 핵심적인 수사의 포인트라도 잡아서 만약에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됐을 때 이 수사는 경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경찰이나 이런 데 자료를 넘겨서 경찰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사 내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걸 김호수 검찰총장이 지휘했어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본인은 여기서 사퇴할 시점이 아니고 법사위 통과 내지는 본회의에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조금 있으면 이제 외유를 떠납니다. 그런데 외유를 떠나고 돌아오는 게 5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2일까지 사회권을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는 것을 우선 보고 본회의 통과 여부를 보고 본회의에 통과하는 동시에 사직서를 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조금 성급하다. 최선의 노력을 과연 다했느냐 하는 부분. 거기다 약간의 사족을 붙이자면 김호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6월 달에 임명한 사람입니다. 왜? 친정권 검사라고 해서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또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수사를 본인이 앞장서서 성남FC 후원 의혹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장서서 막아와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한테 충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동안에 검찰로서 당연히 했어야 하는 수사를 막아온 데 대한 본인 스스로의 통렬한 반성 이것도 사실은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사표를 던지는 걸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더 이상 내가 할 힘이 없으니까 나는 사표를 던진다 가지고 국민들한테 익스큐스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김호수 사퇴 그 후인데 민주당은 어떤 득을 봤을까요? 득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저는 민주당이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강력하게 검찰한테서 수사권을 빼앗는 이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윤석열 5월 10일 날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수사기관의 새판짜기를 돌입하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전폭적으로 밀어준 모양새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새 정부의 경찰청장은요 7월 23일 지금 현재 7월 23일까지가 임기입니다. 현 김창룡 경찰청장이. 그러니까 7월 24일에는 어차피 새로운 경찰청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 경찰청장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과 더불어서 인선에 착수해서 임명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공룡경찰청장이 되는 겁니다.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6대 범죄라는 게 결국 중요한 범죄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검찰이 수사했는데 검수완박이 시행이 된다면 이제 경찰이 6대 범죄를 포함해서 수사, 범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100%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찰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준 그 기여가 누구의 몫입니까? 그 기여는 민주당이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룡수사기관의 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다. 그게 첫 번째 민주당으로 봐서는 실이죠, 실. 이득일 리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자 검수완박이 이제 성공했다. 그게 이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를 했다. 물론 시행은 3개월 유예했습니다만은 그럼 8월 달쯤에 이제 그게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시행이 되기 전까지 지금 민주당의 공약은 뭐 실제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 또는 특수수사청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6대 범죄 수사권을 주겠다. 지금의 검찰은 기소청으로 남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중수청이 됐든 특수청이 됐든 특별수사청이 됐든 간에 그 구성은 어차피 여야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청장은 이게 KFBI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됩니다. 내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또다시 중요한 칼을 하나 쥐어줬다. 그걸 민주당이 해줬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칼을 검찰에서 뭐 중수청이든 특수청이든 거기로 옮겨준 모양새. 거기다가 또 하나 이런 겁니다. 그냥 놔뒀으면 사실은 김호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친정권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친정권 검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 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수사를 한다고 해도 일정 정도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퇴를 민주당이 촉발함으로써 결국은 새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임하고 임명장을 줄 수밖에 없도록 민주당이 판을 깔아줬다. 민주당으로서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물론 검수완박이 성공했으니까 지금 기소만 하게 되겠죠. 기소만.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검찰한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남은 게 있죠. 남은 거는 경찰, 공수처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견제 차원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검찰한테는 뭐 공수처에 몇 명 안 되니까 그렇다 쳐도 경찰은 12만 명입니다. 12만 명이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곳곳에서 범죄에 연루된 경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것도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 수사권은 뭐 일반 국민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검찰은 적어도 경찰에 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은 있다. 그걸 통해서 간접적인 견제는 가능할 수가 있겠다.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야 되는데 완전히 빼앗진 못하고 12만 명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한테 남겨두었다. 민주당으로서는 검찰한테 완전히 뺏는 게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경찰에 대한 간접 통제가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수사기관이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 중수청이든 특수청이든 하나 생기면 수사기관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검찰도 그래도 경찰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그 다음에 공수처, 경찰, 거기다 중수청이든 특수청이든 하나, 4개가 됩니다. 이 4개 중에서요, 민주당이 이번에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이 4개 중에 3개의 수장을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새롭게 바꾸고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제 남은 거는 공수처만 남았습니다. 공수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 1월 1일 날 출범해서 이제 이런저런 수사를 벌였는데 지금까지 본인들이 인지해서 수사한 거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감사원이 고발한 거 하나 겨우 처리했습니다. 1년 넘도록. 그럼 여기에 수사 능력은 이미 다 바닥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중요 수사기관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손아귀에 쥐어줬다. 누가? 민주당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런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니죠. 민주당이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런 모양새가 됐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손해만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도 저는 속으로 본인들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검수완박의 결정적 맹점, 그건 뭐냐면 당장 5월 10일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되면 통과되고 새로운 중수청이든 특수청이든 이런 게 생길 때까지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사실상 증발한다. 그게 민주당의 성과입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이 처음부터 그걸 노렸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 아침에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이런 거죠. 지금 검찰총장 사퇴, 그 다음에 검수완박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현 정권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일부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수선해서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핵심적인 혐의 이런 것들은 아마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은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였거든요. 이게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를 본인들이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에서 도망가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도.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로부터 20일 정도 있다가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강성 지지층은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간다. 그러면 해볼 만하다. 물론 상당 부분 지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강성 지지층이 도망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강성 지지층을 그물에 가둬놓을 수 있었다. 본인들로서는 성과라고 평가할 겁니다. 그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6대 범죄를 수사할 기관이 생기기 전까지 그게 이 사람들은 3개월이라고 얘기하지만 3개월 내에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동안까지 적어도 6대 범죄 수사권이 이제 경찰이 할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력이 안 되죠. 그러면 증발해버린다. 그러면 그때 벌어질 일이 뭡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 이걸 최소 3개월, 길게는 1년, 2년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왜? 만약에 중수청 또는 특수청이 3개월 내에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죠. 생긴다 하더라도 공수처 보세요. 생기고 나서 1년 넘도록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못했잖아요. 중수청, 특수청 생긴다고 해서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인력을 뽑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력이 수사의 노하우를 획득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1, 2년 내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노린 게 바로 이것일 수 있다.
1, 2년 내에 문제명은 지킨다. 성공했다. 본인들은. 나라야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도 본인들의 소기의 성과는 얻었다. 그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무조건 민주당이 이건 완전히 망했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또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 뭐 당대표든 이런 거로 복귀할 때까지 시간은 지금 충분히 벌 수 있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7월 24일 날 취임하는 새 경찰청장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민주당의 성과가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새 경찰청장은 그 6대 범죄뿐만 아니고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공용 수사기관의 장이 됐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검찰총장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는 후보 시절에 이걸 장관급으로 격상시켜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검찰총장 이상입니다. 검소완박하에서의 새 경찰청장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런 걸 해야죠. 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임으로써 이 소위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공중에 붕 뜰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는 걸 자각하고 이걸 증발시키지 않도록 이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슨 노력? 전국 12만 경찰 인력 중에서 정말 수사의 베테랑이라고 하는 사람들, 수사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빨리 어딘가에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이 이 증발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왜냐? 아니, 우리나라의 중요한 범죄가 앞으로 최소 3개월, 최대 뭐 2, 3년간 증발해서 되겠습니까? 그 수사를 못해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한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아야 할 의무가 새 경찰청장한테 있겠죠. 그러니까 새 경찰청장의 첫 번째 임무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이것이 공중에 붕 뜨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 이게 새 경찰청장의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이다. 그 임무를 실행에 옮기면 지금 민주당이 환호작약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검수완박으로 라고 하는 그 어떤 희망, 이거는 국민한테는 재앙이 되겠죠. 이것을 조금이나마 그 희망을 줄여줄 수 있는, 완벽하게 줄일 수 없겠지만 그 아이디어는 새 경찰청장이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게 약간 게임 이론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해서 뭐 최소 몇 개월 동안 살아있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막는데 성공했다 박수 치지만 새 공용 수사기관장인 경찰청장이 7월 25일 날 취임해서 자,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가 그냥 공중에 붕 떠서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책무, 이걸 집행에, 실행에 옮기면 그러면 민주당이 기대했던 바는 반감될 것이다. 어차피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의 승자가 결국 국민을 위하는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